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뛰어난 리더로서 그리고 군주로서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세종대왕에게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배울 수 있을까요? 조선의 제3대왕인 태종에겐 양령과 효령, 충령, 성령까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충령은 이 중 셋째 아들이었어요. 활쏘기와 칼싸움을 좋아하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충령은 책 읽는 걸 더 좋아했죠. 왕이 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던 태종은 아들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랬어요. 모두 모여 있었더냐? 네, 아바마마. 네, 오늘은 너희와 학문을 논해보려고 이리 모이라 했다. 세자는 요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저는 책보단 무예를 열심히... 효령, 너는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유교경전을 한 권씩 읽고 있사옵니다. 그래, 아우가 형보다 낫구나. 충령은 요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방송 8대가의 책을 읽으며 그들의 생각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 충령이 글 공부를 가장 즐깁니다. 아닙니다, 형님. 세자가 충령의 반만큼만 학문에 관심을 보여도 좋을 텐데. 과거엔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은 벼슬에 오를 수가 없었는데요. 충령의 학식이 뛰어나자 태종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액치! 감기인가? 그만 잘까? 아니지.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 벌써 잘 순 없지. 그런데 왜 이렇게 눈이 무겁지? 다음 날 아침, 신하들이 충령을 깨우기 위해 들어섰는데요. 충령의 방에 들어간 신하들은 쓰러져 있는 충령을 보고 깜짝 놀라 어이를 불렀어요.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너무 무리한 탓에 열병과 눈병까지 앓고 계십니다. 그럼 책을 못 읽는다는 건가? 그것만은 안 돼. 뭐라? 충령이 밤새 책을 읽다 병에 걸렸다고? 그렇사옵니다. 당분간은 책을 멀리하심이 좋을 줄 아래옵니다. 허허, 아무리 책이 좋기로서니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직접 가서 볼 것이네. 아바마마, 지금 당장 이 방에 있는 모든 책을 치우라. 단 한 권도 남겨둬서는 안 될 것이야. 아바마마, 제발 제게서 책을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충령의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이 방에서 책이 보여서는 안 된다. 모두 명심하여라. 책을 좋아하는 충령은 읽을 책이 없다는 사실에 슬펐어요. 동생아, 형님 왔다. 충령의 처소에서 음악 소리가? 형님, 이곳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많이 아프다기에 와봤더니 괜한 걱정을 했구나. 책을 읽지 못해서 이것저것 재미를 붙여봤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너에게 비파를 한 수 배워야겠구나. 아이, 형님도 참. 충령은 글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부터 의학, 과학 등 여러 분야를 공부했어요. 하지만 세자 양령은 점점 더 삐뚤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양령의 이야기가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당장 세자를 불러들여라. 아바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다잡고 똑바로 행동하지 않은 자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마지막 경고니 새겨들어야 한다. 태종은 점점 세자에게 실망했고, 반면 학식이 뛰어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충령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갔어요. 형님,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이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주역이란 책이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 좋아요, 형님. 하지만 성령은 12살이 되던 해에 큰 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홍역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어서 스스로 이겨내시는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찾고야 말겠어. 충령은 사흘째 잠도 자지 않고 성령을 낫게 할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성령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태종과 중전은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양을 당분간 떠나기로 했어요. 세자는 나를 대신해 국사를 챙기도록 하라. 이곳 일은 걱정 마시옵소서. 이제 아바마마도 안 계시니 모처럼 마음껏 놀아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 일국의 왕세자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형님,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이후 참다 못한 신하들은 결국 세자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태종에게 보냈어요. 어느 날 태종은 조정의 모든 신하와 대군을 모이게 했어요. 오늘부터 양령을 세자에서 폐하고 광주로 유배 보낼 것이다. 세자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 충령을 조선의 새로운 세자로 임명할 터이니 경들은 즉시 즉위식을 준비하도록 하라. 하지만 충령은 형들을 밀어내고 자신이 세자에 오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바마마,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옛 사람들은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왕실의 복이 된다고 했다. 나는 어질면서도 소신 있고 학문이 깊은 네가 왕위를 잇게 해서 조선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의 뜻이기도 하니 그 뜻을 받들도록 하라. 1418년 양령의 들을 이어 충령이 세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형님들을 밀어내고 오른 세자의 자리.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아바마마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세자의 자리에 오른 충령은 나란 일을 배우는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태종은 고민 끝에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소자는 아직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명을 거둬주십시오. 조금 이르다곤 하나 너는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세자의 뒤엔 항상 이 아비가 있을 것이니 걱정 말거라. 1418년 22살의 충령은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이 되었어요. 세종은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조선, 백성이 행복한 조선으로 만들 거라고 다짐했어요. 1419년 충청도의 한 포구. 왜구들이 민가를 습격해 식량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세종은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아버지 태종과 의논하고 왜구를 공격하기로 했어요. 장군 이종무는 짐을 대신해 우리 백성을 약탈한 왜구를 섬멸하고 오라. 쓰시마 섬에 도착한 조선군은 왜구의 본거지를 기습했고 쓰시마 도주의 항복 문서를 받아낸 이종무는 전쟁에서 이기고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종은 왜구들이 먹고 살 길을 터져 노략질만은 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무역을 시작했어요. 세종은 군사와 외교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갔어요. 세종이 조선의 왕의 모습을 갖춰갈 무렵 태종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젠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조선만의 독자적인 전통을 만들어가야 할 터인데 나와 함께 조선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그래, 집현전. 세종은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현전을 재정비했어요.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의 명에 따라 밤낮 없이 연구를 했어요. 세종의 믿음 속에 최초의 조선식 농업기술서인 농사직설과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들의 효능을 정리해 엮은 향약 집성방처럼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펴냈어요. 세종은 이천과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 기술자들에게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명했고 인쇄술을 발전시켜서 이전보다 20배나 빨리 책을 인쇄할 수 있게 됐어요. 나라 안이 안정을 찾아가자 세종은 여진족의 침범이 계속되는 북방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1433년 세종은 최윤덕 장군에게 압록강 지역 정벌을 명했고 최윤덕 장군의 활약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주변에 사군을 설치해서 국경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종서 장군을 파견해 두만강 주변에도 육진을 만들었어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현재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은 바로 세종대왕의 사군 육진 개척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세종은 박연을 통해 궁중음악인 아악의 음체계를 만들고 조선 초기 국악의 기틀을 잡았어요. 어느 날 세종은 명나라의 책력을 사용해서 기상 관측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조선에 맞는 책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세종의 바람대로 장영실은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를 개발했어요. 여봐라, 혼천이를 만든 장영실을 관직에 임명하도록 하라. 하지만 관노 출신이었던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는 걸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부강해질 수 없는 법. 나는 누구라도 능력이 있다면 관직을 주어 내 곁에 둘 것이다. 이렇게 세종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장영실 등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시계, 자경루를 만들었어요. 흘러내린 물이 구슬을 움직여서 인형의 팔을 건드리면 이렇게 종을 울려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세종대왕은 장영실과 과학자들에게 백성들을 위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했어요. 그 결과 장영실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해시계인 양부일구를 만들었는데요. 해가 움직이면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각과 절기까지 알려줬어요. 글을 모르는 백성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12지신의 동물 모양을 그려 넣었죠. 백성들을 생각한 세종의 마음이 느껴지죠? 세종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양부일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며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장영실은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추구기야 하천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수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종의 든든한 지원 아래서 장영실과 여러 과학자들이 만든 천문 관측기구로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측해 만든 조선의 책력인 칠정산이 탄생했어요. 마침내 조선만의 천문학이 열렸다. 세종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뽑아 나라를 발전시켰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조선을 만들어 나갔어요. 과학이 발전하자 백성들의 삶이 변했어요. 지역에 맞는 농사법을 실시하자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세종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어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방법은 하나뿐이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은 성산문과 신숙주에게 말과 글의 원리를 연구하게 했어요. 두 사람이 연구한 말소리의 원리는 세종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기초가 됐어요. 세종은 말소리의 원리를 담아 글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세종은 여러 차례 실험을 한 끝에 자신이 만든 글자를 세상에 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 조선의 말과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한다. 바로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요. 세종은 자음 17자와 모음 11자로 된 훈민정음을 세상에 선보였어요. 하지만 양반들이 거세게 반대했어요. 조선의 글자를 만드는 것이 명나라의 심기를 건드려 조선의 화를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될 일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살필 줄 모르는 그대들이 정녕 조선의 벼슬아치란 말이오. 이자들을 모조리 끌고 가 옥에 가둬라. 모두 나오시지요. 아니, 하룻밤 만에 풀어주다니 어찌 된 것인가? 전하,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백성을 위한 생각을 할 시간을 준 것이지 그들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저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세종은 양반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1446년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공개했어요. 그리고 훈민정음을 노래로 만든 채 용비어천가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훈민정음은 백성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고 조선의 말과 글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생활은 더 살기 좋아졌지만 일만 한 세종은 그만 건강을 잃고 말았어요. 아바마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평생 백성이 행복한 나라 조선을 꿈꿔왔다. 모든 일에 있어 백성이 곧 하늘이란 걸 명심해야 하느니라. 네, 아바마마. 아바마마. 1450년 평생 백성만을 생각했던 위대한 왕 세종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세종은 조선의 과학기술과 궁중음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요. 남으론 외구의 침입을 막고 북으론 오랑캐를 몰아내며 백성을 지켜낸 것도 세종이 해낸 일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오로지 백성이 잘 사는 조선을 만들려고 했던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세종대왕이 조선을 다스렸던 32년은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시대였어요.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국민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우리도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네요.